개인적, 사회적으로 또 우리 유튜브를 대표해서 제가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행사가 지연되거나 이게 엎어지면 사회자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제가 재치있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은 한마가 또 이 나라 사랑하신 애국자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 대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이동만 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파 유튜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함께 활동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감격스럽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도 애국 진영에서 일찍이 우파 유튜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좀 연합해서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연합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드디어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 걸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우파 유튜버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느낀 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언론이 완전히 오후 12시 50분 금요일입니다.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게 그렇게 진행이 돼도 공중파 방송에서는 일체 그런 게 보도가 안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MBC에서 몇 커트씩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보도 온 사람들은 제가 이사장직에서 쫓겨난 이후에 전부 MBC 내에서 징계를 받았답니다. 왜 태극기 집회를 보도했느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띄워준 게 우리 여러분들 우파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파 유튜버들이 역할이 그렇게 커지니까 그 당시에는 하여튼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희망이고 등불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파 유튜버들이 역량이 커지니까 그 당시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에서는 어떻게든지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려고 여러 가지 꼼수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 가짜 뉴스를 지네들이 다 퍼뜨리면서 우리 우파 유튜버들을 탄압하느라고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 그리고 또 구글 코리아에서는 틈만 나면은 노란 잡지 붙이고 광고 금지 무슨 계정 폭파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대형 유튜버들이 모여서 그 대책을 논의하는데 제가 그렇게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좀 코치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가짜 뉴스는 없어야 되지만 가짜 뉴스를 단속한다고 핑계대고 우파 유튜버들을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는 법이 없으니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그런 거 가지고 겁먹을 거 없다 안심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누가 진짜 가짜 뉴스를 퍼뜨렸는지 한번 보여줘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펜앤마이크에서 시리즈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하고 얼마나 가짜 뉴스들을 많이 퍼뜨렸습니까? 그래서 펜앤마이크에서 시리즈로 가짜 뉴스를 쭉 사례를 들어가지고 보도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덕분에 우리 우파 유튜버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에 있어서 하여튼 1등 공신은 우파 유튜버들이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덕분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그럼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좀
사정이 나아졌습니까? 없죠. 지금 뭐 방송들은 뭐 여전히 민노총 사나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계속 그런 이제 그 좌편향 불공정한 방송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또 우리 그 우파 유튜버들은 차라리 문재인 정권 때만 또 못하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무슨 구글 코리아가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껄핏하면 노란 딱지 붙이고 광고 중지하고 계정 폭파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좌파 유튜버들은 그런 징계를 당하면은 구글 코리아 찾아가서 항의하면 또 금방 풀어준대요. 그런데 내 우파 유튜버들은 그런 풀어지는 그런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어차피 태극기 애국 활동을 하다가 저희도 도저히 아스팔트 투쟁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당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도 탄핵 반대 세력으로 찍혀가지고 조중동 같은 탄핵 주도 매체에서는 저희를 다뤄주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고 있는 공중파 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메이저 언론에서는 아무도 저희가 무슨 행사를 해도 뭐를 발표를 해도 보도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동병상련을 앓고 계신 우리 우파 유튜버들이 좀 저희 자유민주당을 적극 좀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많이 좀 등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여튼 이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가 계속 좀 발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회원님들과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언론이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때 우리들은 함께 아스팔트를 풍천노숙하면서 7년 동안에 그거를 우리 유튜버님께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깨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사단법인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법인을 내는데 구글코리아 확인했더니 구글코리아 대표가 일본 사람이에요. 다 외국인이 이사들이에요. 한국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글마저도 우리가 말하는 사실 저쪽이죠. 너무 안타깝고요.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유튜브 연합회가 그동안에 국민의 눈과 깨워서 한 달 전에 발표된 게 뭐냐면 YTN을 능가해서 우리나라 5대 언론사로 등극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만큼 유튜버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이게 전 세계에 나가잖아요.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버들이 끼어듭니다. 이해하시고 자 다음은 고대 교류 트루스 포럼의 교우 포럼의 박상무 장관 모시고 축사를 성의 듣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모입니다. 지금 거의 6년, 7년 정도를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우리 같이 뛰고 거기서 땀을 흘리면서 이 나라를 구해보고 또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지금까지 걸어온 그 정철의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금 해상이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억지로라도 해석을 빌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처럼 되지 않은 걸 이렇게
그 하나의 원동력을 생각해 본다면은 이 모든 그 매스컴 제도 속에서 그 유튜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올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을 수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지금 조중동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은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여러 가지 관료, 이제 그 조직, 그 다음에 그 권력기관에서의 행했던 그 모든 그 현장 속에서 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던 우리 고은주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것은 권력과 제도권 속에 다 막혀 있고 그 다음에 방어지고 조금만 했다 하면은 그냥 막 그대로 맞는 이런 속을 헤매면서 그 매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탄압을 다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유튜브가 여태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그래도 아직 우리가 싸워볼 수 있는 그 여건 속에 우리가 지금 대공산주의를 맞이해서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이 유튜브 사실 제가 유튜브 뭐뛸 그런 그 순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지금 계시는 우리 그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봉주루 우리 대표님 보이면은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저희도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스팔트에서 얼마나 뛰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냥 또 그 행진하면서 그렇게 목청 터지게 외쳤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서 아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했으니까 뭔가 나오겠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신문에는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방송에는 이 모든 거는 우리 찾아서 우리 채널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생생한 모습이 나오니까 반갑고 참 그래도 용기가 나고 또 이제 좌절됐던 마음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그런 것이 정말 그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는 이런 역할을 또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하도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좀 이렇게 좀 부탁을 해서 저희가 또 진행하는 그 순서에 와서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미동맹 예배, 한미동맹 강화 예배를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미래사관 앞에서 이제 했습니다. 그때 전 유튜브가 너무 이렇게 좀 아주 빈약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우리 봉주루 그 선생님한테 대표님한테 부탁했더니 그때 와서 이렇게 찍어준 것이 지금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나도 조금이라도 배워갖고서 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유정의 제일 TV라고 뭐 조그맣지만은 구독자가 지금 5년 전인데도 300명밖에 안 됩니다. 오르지도 않아요. 근데 또 어떤 분이 이제 보더니 그 하도 이상해서 그러니까 저 TV 그 자유정의 진리 TV 완 때 한 1000명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폭파가 됐어요. 근데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폭파될 만한 대상도 아닌데 어떻게 폭파되더라. 그래서 누구 이제 우리 또 애국단체 애국동지들에게 좀 협조를 받아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김인태 사장님한테도 이제 제가 부탁을 받아서 이제 고쳤는데 지금 이제 근데 하고 보니까는 나중에 이게 그 숫자가 어느 분이 그랬는데 숫자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지워진대요. 그래서 다시 350으로 또 올라갔어. 그래서 뭐 평생 이제 저 350으로 이제 갈 거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근데 참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정선거를 갖다가 이제 규탄하고 그 대통령께 호소하는 그 금식기도를 하시는 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김장석 씨가 돼서 그저께 제가 이제 취재해가지고 올렸습니다.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어저께인가 보니까는 다 지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이 정말 우리 이제 유튜브 활동인데 하여튼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이렇게 탄생을 정말 축하드리고 또 끝까지 정말 의지와 그 뜻을 버리지 마시고
또 약화시키지 마시고 더욱더 힘차게 이 유튜브 활동을 하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정말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우리가 앞장서는 우리 메게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재 고등학교 남강 교수님 오셨나요? 오시는 뒤에 오시네요.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사단법 유튜브연합회 공동대표에 계신 지대웅 회장님의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나오시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애써 오신 우리 지대웅 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나온 지가 7년 넘었죠. 2016년 11월 19일부터 나왔었는데 1차 집회에서 나왔는데 매우 새롭습니다. 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우리 탄핵 무효를 외치고 서울역에서부터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매년 우리가 구치소 계실 때는 구치소 앞에 가서 생신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달성 사자 앞에까지 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 72회 생신을 맞이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유튜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1세대 유튜버들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왜? 지금 나와봐야 뭐 버리는 고사하고 이거 뭐 돈 벌러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단 뭐 광고비가 있어가지고 뭐 점심값이나 교통비가 충당이 돼야 되는데 7년째 하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왜? 거의 지금 다 소멸되어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아마 고현주 변호사님 잘 아실 겁니다. 뭐 태국의 FM 명호방송, 그다음에 호루라기 방송 저 많이 그때 다녔었잖아요. 1세대들이. 근데 지금 없습니다. 안 오시거든요. 아마 되시긴 한데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래가 전부 나왔다가 소멸되고 나왔다가 소멸되고 지금 300개가 폭파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사단법인이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명령을 유지하면서 공익활동을 해야 됩니다. 공익활동을 해서 시민사회단체로 우리가 등록도 하고 공익단체로 나와서 우리가 공익활동하는 우리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뭐 조금 우리 뭐 지원도 좀 받을 수 있고 지정기후분 단체 모집 신청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 유튜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 가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사단법인 설립하고 지정기후분법 모집 단체 설립하고 이제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1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1년이 돼야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를 지금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들이 전부 나왔다가 좌절해서 쓰러지고 이런데도 지금 우리가 정권을 바꾸면서 이런 걸 우리가 원망해서 저 문재인 정권을 쓰러뜨리려고 나와서 다 열심히 활동했는데 바뀌었는데 1년 지금 8개월 9개월이 됐는데도 유튜브만 지금 탄압받고 있습니다. 100% 탄압. 지금 아스팔트에 나와서 방송 집회 방송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폭파됐습니다. 전부 다 폭파.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가 대통령실에 항의를 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 3월달인가 4월달에 우리가 저기 가서 방통위 앞에 가서 대사면 뭐 청원 내고 했거든요. 소용없습니다. 자, 뭐 그건 뭐 둘째치고 오늘 이렇게 사실은 많은 분들 우리가 오시고 좀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6월달에 집회 장소 예약이 다 되고 할 데가 없습니다. 할 데가 없어서 어차피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또 생신까지 우리가 겹쳐서 축하하는 자리로 만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7년 전부터 어느 장소에 가면 늘 계셨죠? 많이 그랬죠. 아닌데? 자, 이어서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 되시는 손상대 대표께서 급한 지방 출장으로 참여를 불가하면서 인사 말씀을 나왔는데 오늘 대한민국 헌법소단 이종환 총단장께서 대회를 잇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손상대 공동대표이장이 아마 지방에 그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 임원으로서 대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민개몽 전국토 집회 때문에 귀한 자리 참석하지 못해 너무도 죄송합니다. 우리 연합회가 사단법인이 됐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외연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데 공동대표로서 나름 역할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4월 총선 이후에는 현재도 수시로 폭파되는 로컬 채널들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 구성될 국회 운광위와도 조율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튼 올해는 우리 연합회가 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오늘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함을 양해 바라면서 우리 회원 모두 건승하길 기도드립니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재밌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일 사단법인 유튜브 연합회 공동대표 손상대 올림. 그래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오늘 그 점심 식대는 손상대 공동대표 회장께서 그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또한 그 공동대표 회장이신 지대용 회장님께서 자그마한 선물들을 준비했으니까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헌법소단이 지난 22년 11월 7일 640페이지에 이르는 대한민국은 왜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도서를 출간해서 2,000권을 국민 계몽을 위해서 판매 내지는 증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방장관실, 강요서부터 국회의원, 교수들, 총장, 망라해서 저희가 300건 이상을 보냈고 이번에 지난달 27일 날 두 번째 출간하는 헌법소는 국민의 사명이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 부씩 증정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한 것도 도보문고 통해서 판매가 되지만 우리 애국 유튜브 분들께서 2017년 3월 10일 정유범란이 일어난 위법한 행위, 불법한 행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돼 있고 반드시 언젠가는 그 당시에 여적죄인들은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갑진해에 우리 유튜브 회원 여러분 용처럼 다 같이 승천하는 갑진해가 되기를 기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지난 출간했던 탄핵 무효라는 책이 600페이지인데 여러분 그걸 읽어보시면 누가 그래요? 어느 어르신이 금세기의 근사라는 금사 대한민국의 헌법문을 물어줬습니다. 그렇잖아요. 옆집 애가 야 너 엄마가 잘못 있어. 그럼 옆집 아줌마한테 엄마를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좋든 싫든 헌법수를 지키는 게 목적이었죠. 근데 어쨌든 사비를 틀어서 몇몇 후원을 받아서 두 번째 책을 출간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오늘 꼭 가서 읽어보시고 많이 추천해서 국민을 잘 알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내빈 소개가 있는데 오늘 회장님께서 제가 할까요? 내빈 소개는 아까 오늘 오신 고영지 변호사님과 우리 박상원 회장님 하셨고요. 제가 여기 참석하신 오늘 각 유튜버님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많으신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백신이 말하면 폭파당하고 백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하얀 고무신 얼마나 웃기냐고요. 부정 땡땡땡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납니다. 어쨌든 오신 이분들 자 광화문 투데이 김병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리 이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국정 프로TV 이어주시고요. 슌TV 김수미님 감사합니다.
오성자 TV. 예, 감사합니다. JC 방송 이재향님. 김희태 TV 2. 예, 감사합니다. 김승록 TV 1에서 3 대표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영 늘 좋은 날 TV. 예, 여기서 감사합니다. 김동훈 여러분 아시죠? 애국 작가 사진에서 김동훈 TV 오셨는데 국회 또 행사에서 개막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히트 코리아 TV의 정상수 대표님, 생민수 TV의 김영원 대표님. 이 밖에도 많으신 분들이 오늘 여러 일정 때문에 못 왔지만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동안 고생하시는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시간에 축사를 하셔 오셨는데 현재 고등학교 남문관교 교수님께서 축사가 한 달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등학교 남문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튜브 연합회 이렇게 또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나라를 위한 일에 또 힘을 모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존경하는 고려민주 대통령도 오늘 여기서 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제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 백척 간도에서 그나마 조금 어떤 그 기사에 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유튜브였죠. 우리 대한민국이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이 다 무너지고 타락한 가운데 저는 이 유튜브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투쟁해왔고 그런 것들이 이유 하나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 명주를 연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불과 총선이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씨도 그렇고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믿을 곳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뭐 한동훈 씨의 행보를 보게 되면은 과연 이게 정말 우리 보수 자유 세력을 대변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회의를 갖고 있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열악한 상황에서 오늘 중요한 역할을 이번에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제3제사 강조하지만은 선거가 공정하게 제대로 민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감시와 또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 서로 노력하는 힘을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가장 공명정대할 국민의 꽃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를 팽책 기획하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습냐고요. 근데 그걸 국민들과 언론들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단 말이죠. 뭐 특별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북한처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왜 현재 미스터 의원님께서는 그걸 안 하냐고요. 그럼 제 프레카드 아시죠? 제 프레카드 중에 하나가 제가 18개가 있는데요. 7, 80년대 너희들이 부르짖었던 민주화 운동이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산화 운동 목적이었더냐. 맞잖아요. 근데 한 달 전에 유시민과 이해찬이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180석을 분명히 확보한다. 한 달 전에. 당일날 그들은 축하단체 못했어요. 완벽한 부정선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번 4월 11일 국가의 전망이 다르다고 말하면 국민의힘이나 저 미스터유는 부정선거를 수사하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더불어민주당 70명은 다 아웃되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걸 안 하면서